지난주 라이브에서 공기업 취업 준비 기간 얼마나 걸릴까 이걸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늦은 나이라면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나이에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불안감이 증폭했던 모양입니다. 어, 제 메일 주소를 어떻게 하셨는지 뭐 문의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댓글,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에, 전 정말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자,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인데 지금 이제 공기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공기업 준비를 2년 이상 하면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기업 준비만 하는 걸 2년 이상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스펙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공기업 지원할 정도면요. 그래서 이 사기업이나 대기업의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대기업이 인적성을 폐지해서 면접만 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대기업 인적성하고 NCS가 유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요즘. 그래서 이 대기업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올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20대 후반이면은 대기업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 너무 올인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2년 정도 준비했으면 필기도 어느 정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펙도 이제 쌓을 만큼 쌓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기업도 같이 지원해서 지원 범위를 넓히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2년 정도 준비했으면 스펙업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더 늘릴 수 있는 건 경력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취업이 비교적 쉬운 중소기업이나 이런 공무직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으면서 면접 경쟁력을 높이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공무직 면접을 다니는 동안에 이제 2년 정도 준비했으면 한두 번 정도 이제 면접을 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일종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되면은 다니면서 어차피 필기도 이제 합격선에 거의 다 달았을 거고 스펙도 쌓을 게 없으니까요. 중소기업 면접 다니면서 합격하면은 합격한 상태로 이제 합격한 상태로 계속 이제 면접 그 준비를 하게 되면은 경력 기간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준비만 2년을 이상을 하지 말란 얘기였어요. 즉, 결론은 2년이 넘었다고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중에 30대가 됐을 때 이제 공기업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 그리고 공기업 준비를 포기했을 때 중소기업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고 제가 2년 이상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제 본론을 얘기해 볼게요.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주제를 하기 전에도 제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 저 지금 30대 초반인데요. 혹은 20대 후반인데 공기업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력자분들.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공기업 그 사기업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공기업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경력이 없으신 분들, 조금 이제 이리저리 방황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20대 후반이거든요. 혹은 30대 초반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이 두 부류의 분들에게, 두 그룹 분들에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력자분들은 일단 그만두지 말아 보십시오. 회사 다닌 채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경력자 분들은요,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0대라면 공기업이 나이를 안 보지만 대기업은 나이 보잖아요. 중견기업도 나이 봐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없어요. 공기업밖에는. 나이 안 보는 데는 공기업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중소기업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공기업 준비해 보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왜 이런 결론을 내리는지 제가 상세하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필기 시험이 가장 큰 걸림돌이죠. 우리가 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직자 과정으로 해서 딴다. 경력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따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력 있으신 분들이 유리하니까 혹은 무경력자더라도 이제 필기 시험 문턱을 넘는 게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간과하고 계신 건 뭐냐면 필기 시험의 올인 기간은 딱 5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그만둔다, 그래서 올인한다 해서 NCS 공부 하루 종일 안 합니다. 취준생들도요, NCS에 완전 올인해서 몰입해서 공부하는 시기는 얼마 안 됩니다. 취준생들도 다 자격증 따잖아요. 대외 활동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NCS 공부해요. 우리의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필기 합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면접 합격이 최종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자분들이 공기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재직자분들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경력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게 더 유리해요. 이게 실제로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데 이 경력 적어서 경력 개월 수별로 정량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력이 길어지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이런 건 있죠. 회사 다니면서 필기 준비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만두신다고 하면은 어, 이 5, 6개월 정도 올인하셔야 되니까 추석 기념으로 퇴사하시면 그 다음 상반기까지 기간이 딱 5, 6개월 됩니다. 혹은 설날 기념으로 얼마 안 남았죠? 설날 기념으로 딱 퇴사하시면요, 하반기 준비까지 딱 5, 6개월입니다. 요렇게 이제 준비하시면 5, 6개월 필기 그를 두시는 게 좋죠. 자, 근데 문제는요. 와, 회사를 나오시면 밖은 지옥입니다, 지금. 취업 지옥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컨텐츠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지금 대기업 채용 안 하거든요. 취업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자인데 공기업 준비하시고 싶다, 그런데 언제든 이 정도 직장은 내가 다시 구할 수 있다, 여기는 다시 들어올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면, 요게 아니라면, 조금 건실한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질문이 많았던 분은 경력자보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무경력자죠. 경력이 아예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뒤늦게 공기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나이대가 두 부류로 나뉘는데 먼저 20대 후반 분들이에요. 한 28, 29 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의 특징이 스펙 준비가 돼 있는 분이 있고 안 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분, 그러니까 스펙이 아예 전무하다. 나는 지금 뭐 이공계면 기사부터 따야 되고 상경계면 이제 전산 회계 자격증부터 새로 따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 준비만 1년 걸립니다. 그러면 내가 29이면은 바로 30이죠. 근데 이게 앞에 3자가 달리면 대기업 서류 탈락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어,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체감상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스펙 준비를 하기만 해도 대기업이 이제 대기업 지원하기에 늦는 편이죠. 그래도 스펙 준비하면서 대기업은 꾸준히 넣어 보십시오. 어, 운 좋으면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펙 준비 끝나고 나면 어차피 선택지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을 준비를 안 하면 중견이나 중소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중견은 너무 쉽게 보세요.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자, 오뚜기 있습니다. 오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있고요. 그 다음에 하림 있고요. 요 중에서 뭐가 중견기업이죠? 이건 물어보면요,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어떤 게 중견이죠? 아모레 대기업이고요. 하림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킨집으로 향하는 대부분의 닭들이 하림에서 죽습니다. 이런 표현 이상한가요? 오뚜기만 중견이죠. 여러분들이 보통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구분 못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중견기업들은요, 대기업하고 취업 난이도가 거의 비슷해요. 조금 쉽다면 쉽겠죠. 뭐 삼성, 현대 이런 데보다 조금 쉽겠죠. 하지만 그것도 못지않게 어렵고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는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흔히 족보 꼬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나이 때 되면은 공기업 아니면은 선택지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기업. 1, 2년 내가 투자한다고 해서 어차피 내가 선택할 기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스펙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준비 시작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대 후반분들 중에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시작이 아니라 필기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스펙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이공계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뭐 회계나 재무 자격증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단 필기 준비를 시작하는데 내가
이 나이대 되면은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지원해 볼 수 있는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준비하는 김에 대기업 인적성과 겹치는 NCS 유형들이 있죠. 그리고 전공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먼저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같이 병행하세요. 이때 아니면은 못 가잖아요. 나이가 더 차면 어차피 추후에 대기업 이제 지원하다가 안 되면은 공기업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에 내가 스펙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대기업 지원하면서 공기업 필기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일단 이거 말씀드릴게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제가 이제 뼈를 때려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올인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혹은 뭐 특정 공기업에 나는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공기업 올인하신다고 거품물 정도로 하루 종일 NCS 하시는 분들은 몇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인적성이랑 NCS랑 너무 다르면 모르겠는데 요즘은요 많이 비슷해졌어요.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뭐 도용 이런 거 아니고서야. 그리고 대기업은 필기도 많이 폐지되어서 지금 면접만 하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차면은 어차피 공기업밖에 높은 이제 목표치는 공기업밖에 없어요. 그때 올인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때는 대기업도 지원할 수 있고 공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이 공기업하고 대기업을 동시에 요렇게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공기업 메이저에 합격하실 정도의 스펙이다. 뭐 면접이든 서류든 합격하실 스펙이면은 이 공기업 서류 스펙보다는 조금 높죠, 대기업이. 어쨌든 공기업 메이저의 최종 면접까지 가서 합격할 정도의 스펙이면요, 대기업 서류도 합격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면접에서 스펙을 딱 봤을 때, 와, 열심히 했네.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스펙이 합격자들의 스펙이죠. 이 스펙이면 대기업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20대 후반에 공기업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 서류 계속 떨어져요. 대기업 서류 계속 떨어지고 왠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막 자기 합리화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는 대기업이랑 맞지 않아. 나는 사기업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시험 쳐서 공기업 가야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공기업이 서류 적부가 많거든요. 서류 떨어뜨리지 않고 필기 시험 기회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기업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서류 적부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코레일만 봐도 아실 수 있잖아요. 코레일이 지금 서류 적부에서 올해부터 심사로 바뀌었잖아요. 자격증 다 평가하고. 그래서 지금 공기업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면서 원래 막 3만 몇천 명씩 뽑다가 지금 올해 2만 4천 명이잖아요. 작년에 2만 2천 명이었고 이렇게 줄어들면서 적부가 아니라 심사로 바뀌는 곳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대기업 지원하는 거나 공기업 지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그냥 하라는 거죠. 회피성으로 공기업 나는 준비할 거야. 지금부터 필기 할 거야. 필기 올인할 거야. 필기 공부할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작년에 케이스가요. 건보 합격자가 제가 이제 컨설팅 했던 학생들 중에서 건보 합격자가 하나은행도 합격했고 한수원 합격자가 포스코도 합격했어요. 공기업, 대기업 그렇게 사람 보는 눈 안 다릅니다. 나이 차면요. 어차피 대기업 포기하고 공기업 올인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미리 공기업으로 피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사기업하고 안 맞아. 근데 그런 분들이 공기업하고도 또 안 맞거든요. 기업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 따지지 마시고 올해, 내년 계속 이제 다 지원하세요. 뜨는 것마다. 뜨는 것마다 다 지원하시고 어차피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음. 그래서 미리 공기업으로 내가 20대 후반에 피해서 오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20대 후반이죠. 20대 후반에 스펙 준비가 되신 분들은 계속 대기업 준비하면서 공기업 준비하시라. 스펙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스펙 준비하면서 대기업도 하고 공기업도 해봐라.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게 안 되시면은 이제 다 떨어지면은 어차피 30대 가면은 공기업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스럽죠. 30대 초반 분들. 정말 뒤늦게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공기업을 뒤늦게 준비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스펙이 있든 없든요.
필기부터 뭐 시작하든 나는 필기 준비가 좀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나이쯤 되면요. 32세, 뭐 31세, 32세 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 대기업 서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중고 신입이 워낙 많습니다. 입장 바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30대에 중고 신입들 많아요. 경력 다른 회사 중소기업 다니는 2, 3년 차 다니다가 대기업에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 30이나 31, 32에 이런 분들 흔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뽑아야 되죠? 무경력의 30대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은요, 30대 넘으면 취업하기 힘듭니다, 신입으로. 이게 족보 꼬이는 것도 있지만요. 똑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경력이 없어서. 뭐 스펙은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30대 초반분들 사실 선택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이 때 내가 역전을 조금 하고 싶다. 내 커리어 역전을 하고 싶다. 늦게 준비했지만 좀 양질의 취업 가고 싶다. 그러면 저 정도 나이면은 선택지가 공기업밖에 없습니다. 공기업 아니면은 중소기업 그냥 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면 완전히 바꿔서 요즘 경쟁률이 낮은 공무원 준비해야 됩니다. 공무원 경쟁률이 하향 중이라고 하지만 뭐 완전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그거라고 쉬울까요? 그거라고? 아니죠. 이 나이 때 30대 초반에 공기업 준비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뭘 물어봐요? 선택지가 없어요, 이건. 그냥 한 2년 죽었다 생각하고 어차피 나이 제한 없으니까 아니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공무직 정년 없는 무기계약직 있죠? 요걸 준비하시던지 이거 아니면 이 나이 때는 이제 자격증 준비하고 뭐 필기 준비해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기업 떨어지기 시작하고 공기업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지라는 게 없어. 이거 아니면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선택하시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공기업이죠. 그냥 이거 물어보고 고민하실 시간에 지금 당장 필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30대 초반 뒤늦게 준비하려고 한다. 뒤늦게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용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용기. 내가 2년을 투자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잖아요. 그런데 4, 5년 투자해도 합격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일종의 도박이에요. 근데 그 도박을 안 하면은 중소기업 가야 돼요. 해볼만 하잖아요. 1, 2년. 그래서 30대 초반이신 분들 용기 내셔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들 있어요. 불안하다. 아니 내가 1, 2년 준비하는 동안에 공기업 채용이 확 줄어들면 어떡하냐.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공기업 엄청 때렸는데 구조조정 하라 그러고 막 방망경영이라고 하고 때리는데 이거 공기업 채용 확 줄면 어떡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이라고 채용이 많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2023년 대기업 채용 결산을 해보니까 대기업의 신입 채용률이 73.3%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기업 100개 중에 73개만 신입 사원을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나 2019년에 94.5%였고요. 2022년에 87.2%, 이전에 2019년 이전에는 계속 90%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4년도는요. 작년인 2023년도는 역대급 채용 한파입니다. 근데 지금 채용 계획 국내 기업한테 물어보니까 74%밖에 그 국내 기업의 74%가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희소식은 뭐냐면 공기업이 아무리 해도 구조조정을 아무리 하고 정부에서 압박을 줘도요. NCS 시작 전에 막 8,000명 채용할 때, 15,000명 채용할 때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 수준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요. 왜냐? 그 이유는 퇴직자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퇴직자 계속 상승하는 거. 요게 2025, 26년도 계속 가서 28년도까지 계속됩니다. 2028년도까지 퇴직자가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 절반이 50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
2028년 정도까지는 지금 퇴직자 최다거든요. 요때까지. 요때까지는 계속 2만 명 근처 수준의 채용을 할 겁니다. 이게 퇴직자 이유뿐만 아니라 요것도 있어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의 ESG 가이드라인이라고 그중에서 기준 진단 항목 체계라고 있어요. 지금 요즘 뭐 그 공기업 구조 조정하고 통폐합하고 뭐 요렇게 한다는 얘기가 많죠. 그러면 그게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은 데는 폐기시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통폐합시키고. 그러면 실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요즘 공기업 실적이나 평가를 ESG 가지고 하죠. 그거에 들어가 있는 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이 채점 항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정부에선 지금 공기업의 방망 경영한다 너희 이런 감축해라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기업 평가할 때, 공기업 평가할 때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요런 것들이 항목 체계가 있는 거야. 평가 지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또 성과급 같은 것도 좌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정부에서 뽑지 마라, 방망 경영이다, 구조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퇴직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평가 지표에 신입사원 채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채용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음.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정말 세수가 안 거쳐가지고 정부 예산이 막 바닥에 나오고 이런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하기엔 2028년 정도까지는 계속 2만 명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 20대 후반분들, 그리고 30대 초반분들, 늦었던 말든 늦다라는 건 없어요. 1, 2년 정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계하는 건 2년 이상 하는 거예요. 2년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2년 이상 이제 그때는 경력 쌓으면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이거 20대 후반이신 분들, 30대 초반이신 분들 이거 아니면 중소기업 가야 됩니다. 대안 없잖아요. 1, 2년 여러분들한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대신에 대기업 취업이 힘들다고 공기업으로 피신 오지 마십시오. 나는 필기 공부하고 있다고. 나는 정말 필기 공부를 위해서 대기업 지원 안 하는 거야. 요렇게 자기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이신 분들 대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둘 다 지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30대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시고 안 되면은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안 되면 중소기업 가는 거죠.